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무드셀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에 새로 나온 연금 관련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7월 21일 날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그중에 연금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집중해서 한번 들어가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개정 내용들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뭐 크게 보면 이제 연금 저축이나 IRP와 관련된 분야가 큰 덩어리로 하나가 있고 하나는 퇴직소득세 관련된 분야가 있습니다. 연금 저축 IRP 그러니까 연금 계좌와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는 크게 보시면 이제 세액공제 납입 대상 금액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던 것을 단순화하면서 공제 금액을 확대시킨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가 납입 부분들도 조금 더 확대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금 수령할 때 과세 부분에 있어서 1,200만 원, 중요한 부분인데 1,200만 원 초과에 되시는 분에 대해서 종합과세 관련된 부분들을 합리화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그 내용들을 오늘 좀 짚어볼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퇴직자분들한테 정말 관심 많은 부분들 같은데 퇴직소득세가 제가 보기에는 대폭 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금액별로도 제가 오늘 한번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방송 놓치지 말고 다 잘 들어서 노후 준비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연금계좌,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IRP에 있어서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확대된 부분하고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도부터 한번 보게 되면 정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어디 가서 강의 많이 하고 설명 많이 드리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아우 정말 이해하기 어렵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연금계좌라고 하는 거는 연금저축하고 IRP가 있죠. 연금저축 가입자는요. 한 해 저축 금액에 대해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득이 많으신 분,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이 넘어가거나 종합소득이 1억 원 넘어가시는 분은 300만 원까지밖에 세액공제를 안 됩니다. 그런데 IRP를 또 가입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 연금저축 가입 여부 합해서 IRP까지 포함하게 되면 700만 원까지 되는 건 또 똑같아요. 이거는 소득 규모랑 또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좀 헷갈리실 텐데 뭐가 또 들어가냐 그러면 올해까지는 50세 이상 2022년도까지 50세 이상자에서 플러스 200만 원 혜택을 또 주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고소득자에 해당되신 분, 그러니까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 넘어가시거나 종합소득이 1억 원 넘어가신 분들은 또 적용을 안 해줘요. 이렇게 너무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도대체 나한테 해당되는 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크게 반영한 부분은 이렇게 복잡화된 걸 아주 심플하게 단순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개정된 세법안대로 가게 된다 그러면 연금저축 가입자는 나이랑 소득 크기랑 상관없이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IRP까지 동원하시게 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되니까 그냥 심플하게 600, 900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저축 여력이 600만 원 넘어가신다라고 하시는 분은 IRP까지 동원하셔야 이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 배경들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은 부분들이 작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소득 대체율이 한 31.2% 정도 되는데 뭐 영국의 49%, 독일 41.5, 뭐 미국 39.2랑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서 공적연금만 가지고 어렵다 그러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동인들을 좀 더 부여해 줘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세액공제 한도를 포괄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좀 더 넓혀주는 방향으로 개편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들이나 아니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근로자 납입액을 보면 2017년도에 평균 한 477만 원 정도를 납입했었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532만 원 정도 납입이 됐고요. 초과 납입 비율, 그러니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하는 비율을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는 한 9.8% 정도 됐는데 한 2020년도가 되게 되면 한 19.5% 정도로 해서 한 10%포인트 정도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복잡한 제도를 단순하게 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액공제 한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보실 필요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조금 개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현행은 한번 보시게 되면 되게 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액공제 한도 연령별로 다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뭐가 또 다르냐면 총 급여액 기준으로 해서 일정 금액 기준으로 해서 세액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현재는 총 급여액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기준으로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공제를 해주고요. 그거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13.2%를 공제를 해주는데, 여기서 달라지는 부분은 종합소득 금액에 대한 기준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면 총 급여액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4천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6.5%랑 13.2% 금액이 좀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6.5% 세율로 세금을 환급받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냐라고 보면, 900만 원까지, IRP까지 해서 900만 원 저축하신 분은 148만 5천 원 정도를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연금저축만 해서 한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한 99만 원 정도 환급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고소득자, 소득이 좀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면 13.2% 구간을 적용하게 되면은 900만 원 저축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118만 8천 원 정도, 그리고 600만 원 연금저축만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79만 2천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어서, 자기 소득 여력이나 이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환급받는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바뀐 부분들은 뭐냐 그러면,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추가 납입 한도 부분들이 좀 확대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연금저축 계좌, 그러니까 연금저축하고 IRP 계좌를 합쳐서 한 해 최고로 많이 저축하면 1,8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뭐가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ISA 만기 자금을 만기 돌아올 때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 전액 이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분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금액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A 만기 자금 이체하게 되면은 이체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추가로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도는 300만 원까지니까 만기 자금이 3천만 원 넘어가면은 그거 이체하실 때 이제 300만 원 세액공제를 다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현재 상황은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이제 세제가 개편되게 되면 들어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게 들어옵니다. 1주택자인 고령 가구,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60세 넘어가는 가구를 말하는데, 이 가구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집을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옮겨갔을 때 그 차액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시킬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한도는 1억 원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해주느냐? 세액공제가 추가로 있지는 않은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찾았을 때도 어차피 비과세 해주니까 그 부분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뭐가 달라지냐? 1억 원을 넣고 운용하면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부분들이 차이가 나죠. 원래 이자 배당 소득에서는 15.4% 세금을 내고 해야 되지만,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시켜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율이 3.3에서 5.5% 정도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과세 이연 혜택하고 저율과세 혜택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달라졌다. 그래서 주택, 그러니까 다운사이징을 했을 때 매각 자금 중에 1억 원까지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됐다. 세 번째로 달라지는 부분은 뭐냐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도 많고, 이게 너무 금액의 기준이 낮은 거 아니냐라는 불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현행 세율은 어떻게 되냐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율 3.3에서 5.5% 세율로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 하거든요. 그걸로 뭐 끝내시는 분도 계시고, 본인이 내가 3.3이나 5.4보다 실효세율이 더 낮다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종합소득 신고하게 되면 3.3에서 5.5 사이에 냈던 금액 중에도 일부를 또 환급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 본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저율과세로 그냥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거로 끝낼 거냐, 아니면
본인이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거냐, 이건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연금소득이 한 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전체 금액을 종합과세에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들을 이제 구분을 해보면 크게 한 4가지 종류의 돈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있는 게 퇴직금, IRP나 연금저축에 넣고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에 들어가 있는 돈 중에 아까 1,800만 원까지 저축을 하면 뭐 700만 원이나 900만 원밖에 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도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이나 자기가 납입한 금액에서 늘어난 운용 수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은 크게 4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를 딱 시키면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거는 저기 보시면 1번이라고 적어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부터 먼저 빠져나갑니다. 저 금액이 빠져나갈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다 빠져나가면 그 다음 순서로 빠져나가는 게 퇴직금이 빠져나가는데요. 퇴직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은 퇴직소득세율의 70%, 뭐 11년 넘어가게 되면 60% 수준에 해당되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갑니다. 여기는 종합과세는 없고요.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전체가 분리과세됩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저 3번, 4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액 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하고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금융회사에서 지급을 할 때는 금융회사에서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 세율로 세금을 원천 징수합니다. 그럼 세금 떼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이 3번, 4번에 해당하는 걸 재원으로 한 금액이 1,200만 원을 넘어갔을 때 그 전체 금액을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1,200만 원을 넘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금융회사에서 뗀 세율로 종결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뭐 나는 5월 달에 종합과세 신고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사항이라고 보시면 달라지는 부분은 여기 종합과세 해당되는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무조건 종합과세를 가게 돼 있는데 종합과세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1,2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게 싫으신 분은 고율 분리과세를 하게끔 됩니다. 세율이 얼마냐 그러면 16.5%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을 하시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건지 뭐 종합과세를 선택할 건지 본인의 의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과세를 갔을 때 실효세율이 내가 실제적으로 종합과세 되는 세율이 뭐 16.5보다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과세 선택하는 것보다 고율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는 것들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금 소득이 많으셔서 세율 부담스러운 사람한테 이 부분들이 조금 개선된 부분들이다. 마지막으로 크게 달라지는 게 뭐냐 그러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많이 경감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경감을 시켜주냐 그러면 근속연수 공제라고 해서 오래 다니시는 분들한테 주어지는 근속연수 공제 부분들을 지금보다는 상당히 큰 폭으로 확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래 근무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들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게 그대로 법이 반영돼서 제정이 된다고 하면 올해 퇴직하시는 분은 12월 31일 날 하신 거랑 1월 1일 날 퇴직하시는 거에 세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늦게 퇴직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는 거 필요할 것 같은데 뭐 그게 뭐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세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는요, 내가 직장에 다니는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만들어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퇴직소득은 장기간 일하면서 생긴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류과세라고 하고요. 이걸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절대 종합과세 가는 소득은 아니다. 이걸 첫 번째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내가 20년, 뭐 30년 회사 다니면서 만들어낸 소득을 이거를 그해 한 해의 연도, 수령하는 해의 소득으로만 다 취급을 해버리면 세부담이 되게 커지잖아요. 이거를 근무 기간으로 나눴다가 그래서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근무기간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연분연승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누고 나중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들을 취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노후소득 재원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제 금액이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제가 여기 보시는 근속연수 공제인데 5년 이하인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근속연수를 공제해 줍니다. 현재는. 그러면 5년을 근무했다가는 5, 35니까 150만 원을 공제를 받겠죠. 5년이 넘어가서 10년까지는 그 기존의 150만 원에 더해서 이번에부터는 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 10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10년 빼기 5년 하면은 5년이니까 250만 원에다가 150만 원을 더하면 10년 근무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400만 원 공제가 들어가는 거죠. 11년부터 20년까지는 이제 추가 연도에다 1년당 80만 원. 그리고 20년 초과하면 1년당 12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게 현재 공제, 근속연수 공제인데 이게 세대 개편안에 보면 대폭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1년 차에서 5년 차까지 30만 원 해둔 거를 연당 100만 원을 드립니다. 크겠죠? 그 다음에 6년에서 10년까지 50만 원 공제해 주는 금액을 200만 원으로 드리고요. 11년에서 20년까지 80만 원 해주는 거를 250만 원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은 보시면 120만 원 해둔 거를 300만 원으로 드리게 되니까 이 공제 효과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어서 정말 얼마나 세금을 많이 줄이는 효과가 있을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제 좌측에 있는 게 10년 기간에 1억 원 퇴직금 받으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0년을 일하고 1억 원을 퇴직금을 받는 분이면 현재로 하면은 548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데 개정안을 적용하게 되면 426만 원 정도 세금을 내니까 전체적으로 절감되는 세금이 12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절감되는 비율로 보게 되면 한 22% 정도 절감이 되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절감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년 일하고 한 5억 원 정도를 세금으로, 그러니까 퇴직급으로 받는 분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20년이라고 5억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은 현행 세제로 계산을 하면 6,53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데 바뀐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5,838만 원 정도를 내서 전체적으로는 692만 원 정도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로 보면 한 10.6%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전체적으로 근속연수 공제를 확대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세금을 많이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2년도 세제 개편안 나온 부분 중에서 우리가 연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뽑아서 한번 집중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연금저축 IRP, 그러니까 연금 계좌와 관련해서 달라지는 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죠. 크게 보면 세액공제 한도가 IRP 포함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700에서 900, 연금저축만 했을 때는 400에서 600으로 늘어나는 한도 확대 부분하고 간소화된 부분들, 이게 하나 기억하실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추가 납입 부분들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주택을 다운사이징 했을 때 1억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또 기억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금을 수령할 때 1,200만 원 넘어가면 연금소득이 종합과세 되던 거를 이번엔 종합과세를 할지 16.5%로 분리과세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퇴직자분들이 내는 퇴직소득세에 관련해서 근속연수공제를 좀 대폭 확대해서 퇴직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여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주의해야 될 말씀, 이건 어디까지 개편 아니라서요. 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돼야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헷갈리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알림 버튼까지 설정해 주시고요. 구독은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